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새송이 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새송이는 48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마늘을 한 20알 정도, 조그만한 거니까 통째 넣어도 되거든요. 하고 청양고추, 홍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반으로 잘라서 조금 더 도톰하게 이런 식으로 장조림이니까 조금 더 도톰하게 준비합니다. 2등분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물 400ml를 부어줍니다. 다시마 한 쪽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육수 하나를 넣습니다. 진간장 4큰술 넣어줄게요. 마술 2큰술 넣습니다. 간장도 1큰술 넣어줄게요. 참치 1큰술. 요거는 올리고당 2큰술. 새송이 장조림에 육수를 이렇게 빼줍니다. 다시마 요거는 조금 적당하게 한 6분 정도 끓으면 건지내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새송이도 넣어줄게요. 간장에 조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양념을 미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만 넣으면 간단하면서 맛있고 밑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요새 물가 비싼데, 물가도 비싸간데 새송이는 가성비가 좋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 닫고 한 10분 정도 끓이는데 그 도중에 한 6분 있다가 다시마는 건져내야 됩니다. 다시마를 찼습니다. 다시마 하나는 어디 갔나, 육수 하나는 녹았을 테고 요거는 건져낼게요. 건져내고 다시 끓여줄게요. 10분 끓여주세요. 뭘까요? 새송이의 간이 조금 배기면서 색깔이 좀 달라졌네요. 자, 여기서 이제 통마늘 넣어줄게요. 통마늘도 넣어주고 고추도 넣어줍니다. 넣어가지고 한 5분만 더 졸여줍니다. 이제 5분 더 끓여줬습니다. 불을 끌게요. 불을 끄고서 통깨를 1큰술 뿌려줍니다. 참기름도 1큰술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새송이 버섯 장조림이 완성됩니다. 아주 맛있어 보이지? 간단하고 맛있는 어묵볶음을 해볼게요. 어묵 이거 사각인데 조금 짧은 사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5장 하면 되는데 이건 7장을 했습니다. 짧은 사각 어묵이기 때문에.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재료 이렇게 청양고추 3개입니다. 이게 홍고추가 아닙니다. 청양고추 3개랑 양파 반 개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볼게요.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양파 반 개를 얇게 이렇게 채를 쳐줍니다. 이렇게. 대파 흰 부위로 얇게. 집에 있는 재료로 하시면 돼요. 다 이런 파하고는 다 집에 있으니까. 청양고추 요것도, 청양고추는 으스다게 하지 말고 그냥 송송송송 다져줄게요. 요새 고추가 약이 올라가 많이 맵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매운 거 안 좋아하시면 작게 넣으셔도 됩니다. 끝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면 돼. 오뎅 이거 있잖아요. 이게 요새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튀겨야 되는데 안 튀기고 하면은 조금 오뎅의 떫은 맛이 비칠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해가지고 튀기도 되고 이렇게 잘라서 튀기도 되는데 저는 잘라가지고 뜰채로 걷어낼 겁니다. 팔팔 끓이게 하면 데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기름 특유의 짠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줄게요. 한꺼번에 잘라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번 튀겨낼게요. 제가 안 씻고 그냥 해봤는데 기름내가 나서 안 되겠더라고. 오뎅의 짠짠한 내가 나요.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게 자르면, 길게 잘게 자르면 젓가락으로 딱 집었을 때 잘 하기가 쉽잖아요. 드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송송송 잘라줍니다. 물이 끓지에 여기에 오뎅을 넣어줍니다. 오뎅을 넣어가지고 튀길게요. 기름을 빼는 차원입니다. 이거는 슬쩍 튀겨줍니다. 이렇게. 기름 막 건져내면 되니까. 이거를 한번 튀겨가지고 요 물을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건져낼게요. 그러면 기름기가 쏙 빠지지. 이렇게 건져냅니다. 자, 찬물에 헹궈줍니다. 이렇게 건져내면 되거든요. 건져냅니다. 기름을 식용유를 2큰술 넣었습니다. 식용유 2큰술에다가 다진 마늘을 1큰술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을 1큰술을 넣으면서 이렇게 올라오지. 이럴 때 있는 야채들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향신료니까 이걸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야채를 먼저 볶아봅니다. 매운내가 확 올라오네. 이제 1차로 볶이지. 요럴 때 이제 어묵을 넣어줄게. 얘 넣어주면서 맛술을 2큰술을 넣을게요. 하나, 2개를 넣으면은 잡내가 안 나고 기름내가 안 납니다. 이렇게 1차로 볶였을 때 이제 진간장을 넣을게요. 하나, 둘, 셋. 간장을 넣었더니 간장 향이 확 올라오네. 이렇게 슬슬 볶아줍니다. 볶아주면서 후추를 바짝 해주고 여기서 고춧가루를 2큰술을 넣어버리면 이게 이제 오뎅에 있는 이 어묵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버립니다. 이게 아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잘 볶아줄게요. 맛있는 내 확 올라오겠네. 이럴 때 이제 단맛을 좀 줘야 되니까 물엿을 2큰술을 넣어줄게요. 물엿이 들어가면은 이 어묵 자체가 쫄깃하면서 맛있거든요. 조금 아무래도 단맛이 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다 돼버리네요. 여기서 이제 불을 끄고서 참기름은 식성에 따라서 조금 반 큰술만 넣든지 식용유로 볶았기 때문에 기름이 너무 많아지면 좀 느끼할 수가 있어요. 참기름 넣고 싶은 분은 넣고 그래 하시면 돼요. 참기름 저희 집은 안 넣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깨소금 1큰술에다가 콩깨를 1큰술을 넣어줍니다. 고소한 맛. 참기름 안 들어가는 대신에 이렇게 1큰술씩 넣어줄게요. 그래가지고 이래 슬쩍 드셔보면 다 했거든요. 어묵볶음 아주 간단하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이건 간을 안 봐도 간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어묵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진미채를 준비를 했습니다. 200g인데 이거를 제가 한번 씻었거든요. 씻으면 부연 물이 나오잖아요. 씻어가지고 지금 물기가 조금 촉촉한 면이 있어요. 그래갖고 드시기 좋게 가위로 전부 손질해가 조금씩 잘라줬어요. 그러면 드시기 좋잖아. 길면은 불편하니까 다 잘라주고 손질을 했습니다. 맛술을 2큰술을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1분만 돌려줍니다. 전자레인지 1분을 돌려주면 비린맛도 날아가고 수분감이 조금 날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까닥한 맛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포크로 숨구멍을 좀 내가지고 렌즈에 돌립니다. 1분. 자, 우럭에다가 다진 마늘 1큰술. 매운기를 날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늘을 살짝 볶아줄게요. 볶아주고 마늘을 볶아주고 불을 끌 겁니다. 계속
불을 켜놓고 있으면은 양념을 조리할 때 탈 수가 있으니까 불을 껐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서 지금부터 진간장 한 큰술입니다. 진간장 한 큰술 넣어줬어요. 참치액도 한 큰술 넣어줍니다. 매실청도 한 큰술. 여기다가 고추장 한 큰술 반입니다. 한 큰술 반. 200g 하면 한 큰술 반 하면 딱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양념을 살살살 피워줍니다. 이제 자, 고추장을 살살 섞어줄게요. 요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반찬 어중간할 때 집에 넣어놓고 드시면 냉장고 열어놨다가 드셔도 딱딱하지가 않고 좋잖아요. 밑반찬으로 하나씩 있으면 좋아요. 요렇게 됐지. 다 녹은 차니까 이제 불을 켜가지고 바글바글 끓여줄 겁니다. 양념을 끓여줘야 되거든요. 너무 세만 타니까 중불로 만들었어요. 중불로 해서 요새 고추장, 시판 고추장이 제가 달달하니까 단 거를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맛있고 진미채 오징어 자체도 달아요. 바글바글 끓었잖아요. 바글바글 끓었으니까 불을 끕니다. 이제 불을 끄고서 여기다가 아직까지 대비를 씌워놨어요. 씌워놓는 거를 꼼꼼한 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랩을 떼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떼는 거를 넣어줍니다. 이제 정확하게 수분감이 있네요. 이제 단 거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물엿이든 조청이든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되는데 저는 꿀을 한 큰술 했어요. 꿀. 살살 섞어주세요. 섞어주면서 양념이 이미 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은 끈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통깨도 한 큰술 넣고 참기름도 살짝 돌려줄 겁니다. 그러면 맛있는 진미채가 완성이 되지. 한 큰술 쑥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은 쉽고 간단하면서 맛이 있는 밑반찬으로 아주 좋은 진미채 오징어가 완성이 됩니다. 계란 6개를 가지고 맛있는 계란말이를 해보겠는데요. 재료는 집에 있는 거 쪽파 있으시면 쪽파를 쓰시고 대파 있으시면 대파를 쓰시면 됩니다. 청양고추 2개거든요. 2개에다가 계란말이에 이 양파를 넣으면 덜큰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양파 4분의 1쪽 하고 당근이 썩으면 조금 쓰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야채를 아주 잘게 다질 건데요. 요런 거 요새 요거 시장 가면 팔잖아요. 요거를 쓰면은 아주 간단하고 다지기에는 최고거든요. 요거 가격도 저렴하고 좋아요. 요거를 사가지고 야채를 대충 썰어가지고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요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이거 없으시면 잘게 다지시면 됩니다. 계란말이는 너무 굵게 다지면 계란말이가 깨끗하게 안 되거든요. 요렇게 무조건 야채를 슥슥 썰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돼요. 한 번 더 넣어주고 이것도 그냥 슥슥 썰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다지기만 하면 되거든요. 파도 앞부위가 조금 두꺼우네. 그럼 이것도 썰어가지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칼질에 자신이 없는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정말 간편하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됐어요. 다져졌지. 이렇게 해서 계란말이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파 입부위는 너무 숨 죽으면 풋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요거는 잘잘하게 그냥 썰어줄게요. 이렇게 계란 6개입니다. 계란 6개를 뭐 식구 없는 집에는 더 작게 하셔도 되고 보통 6개, 7개 하면은 도톰하게 맛있거든요. 여기서 계란을 풀어가지고 계란 알끈 이런 거는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해도 저 야채 자체를 다졌기 때문에 계란 말이를 하였을 때도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톡톡톡 잘라주시고
거품기로 풀어주면 돼요. 야무지게 싹싹 풀어줍니다. 다진 마늘인데 다진 마늘을 반 티슈 이렇게. 아무래도 계란 이거는 좀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 요걸 좀 넣어줘야 되거든요. 넣어줍니다. 맛술이나 소주나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요.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맛술 한 큰술 넣을게요. 새우 저 건디기로 하지 않고 저는 국물로 했습니다. 건디기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전에 그 갈 때 다시 같이 갈아 보면 돼요. 새우젓 한 큰술 하면 간이 거의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후추를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간을 한번 볼게요. 약간 싱거운 느낌 있네. 이럴 때는 이제 딴 거 넣을 필요 없고 예, 국간장을 한 큰술 넣을게요.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진한 파 다 넣어줄게요. 아까 다지기로 다진한 거 요거 다 넣어줄게요. 양파 당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란말이가 덜큰하게 맛이 있어요. 이렇게 넣어줍니다. 잘잘하게 잘 다져졌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계란만 말기만 하면 돼. 팬에 올리브유 기름이나 아니면은 식용유나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돼. 이렇게 뿌려줍니다. 적당하게 조금만 부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만드시면 돼요. 집에 또 계란말이 하는 사각팬이 있으시면 사각팬으로 하셔도 돼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둥근 팬이 많은 집을 생각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아줄게요. 말아가 돌리시면 모양이 어스러져도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말 거니까 이렇게 모양이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계란말이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하시면 돼요. 뒤집개를 2개를 들고 이렇게 해서 쌀 밀어줍니다. 살살 말면서 모양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면 모양이 어스러져도 계속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어차피 말아야 되니까. 자, 계란 6개인데 양이 많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들고 또 풀어줍니다. 집에서 반찬 넣어준가 할 때 집에 계란은 있는데 적당히 해물 겁나 싶을 때 이런 거 한 번씩 해가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생각보다도. 쌀. 모양이 멋지게 잡히지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전히 익습니다. 이제 맛있는 계란말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는 애호박 볶음을 해볼게요. 애호박은 2개를 준비했습니다. 식구 없는 집에는 하나 하셔도 되고 4인 가족은 한 4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2개를 준비했거든요. 들어가는 재료는 아주 간단하게 했습니다. 양파 1개랑 대파 1대, 청양고추 2개, 홍고추 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먼저 애호박을 먼저 썰어 줄게요. 애호박은 반으로 갈라서 반달 모양으로. 너무 얇게는 쓰시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도톰해야 애호박을 볶았을 때
부서지지도 않고 지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먼저 밑간을 해줘야 됩니다. 황설탕 한 큰술 넣었어요. 애호박 물론 달지만 그래도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고소금 한 큰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얘들을 밑간을 해줄게요. 그러면 수분이 좀 빠져나가면서 간이 돼가지고 아무리 호박을 볶아도 부서지지가 않아요. 또 애호박이 또 맛도 있잖아요. 영양가도 있고 가성비도 저렴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재겨 놓을게요. 요거는 양파도 잘라줍니다. 양파는 옆으로 으슷으슷하게 잘라줄게요. 애호박이 절여지는 동안에 준비를 하면 됩니다. 대파는 송송송. 애호박만 있어가 볶아도 맛있잖아요. 이런 것 다 재료가 예를 들어서 대파를 없다든지 청양고추 없으면 애호박 자체만 넣고 볶아도 맛이 있어요. 저는. 청양고추, 홍고추, 새우젓갈입니다. 한 큰술인데 요거는 국물만 따라 쓰다 보니 덩어리만 남았어요. 이거를 덩어리 남은 이거를 다져줄게요. 송송송 다지갔으면 되니까. 국물 많은 집에는 이렇게 다질 필요 없고 건디만 남았으면 이렇게 다지가 쓰시면 돼요. 요거는 또 놔놨다가 다음에 갈아가 또 김치 담는 데 쓰셔도 되잖아요. 갈아가. 자, 이렇게 송송 다져 놓습니다. 10분 정도 더 절여놨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살살 쪄볼게요. 호박에 힘은 있으면서 이렇게 수분은 좀 나죠. 요것만 식지 말고 요것만 이 물만 조금 버에 비리고 볶기만 하면 됩니다. 식용유를 부어줍니다. 식용유 한 큰술입니다. 식용유 한 큰술에다가 들기름을 한 큰술을 섞어가지고 넣습니다. 다진 마늘 한 큰술. 넣을게요. 살짝 뿌려줍니다. 마늘의 향을 올려주고 파. 이렇게 해서 이 애호박에는 아까 전에 고소금 한 큰술류가 간을 해놨었잖아요. 호박 자체에서는 간이 좀 배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호박에서 너무 물은 좀 부어에 끼리지만도 약간 간은 덜 된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새우 혹시 짤 수가 있으니까 반 큰술만 넣어볼게요. 싱거움만 더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살 먹어줍니다. 자, 이제 불을 중불로 할게요.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양파가 조금 들어가면은 양파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물을 안 부어도 되고 수분이 보충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들어갔으니까 탈 염려가 없으니까 센 불로 돌릴게요. 기름기 딱 넣었어요. 참치액젓은 조금 덜 짜고 멸치액젓은 조금 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짠 참치액젓을 넣습니다. 이미 여기는 간이 다 되어가 있기 때문에. 호박은 또 너무 매일 볶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매일 볶으면 또 힘이 없어서 쭉 터지니까 살짝 덜 익은 듯이 해가 볶으면 지열에 익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먹어볼게요. 간은 새우젓까지는 반 큰술만 하면 되겠네. 간은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간은 딱 맞으니까 볶아주시면 돼요. 색깔을 딱 살려주는 고추를 등장합니다. 이제 고추를 넣어주면은 애호박 자체의 색깔이 확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볶아줍니다. 볶아줄 때 센 불에 해도 양파가 들어가면 수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살 일은 없으니까 센 불에 계속 볶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막 문대고 비비고 했는데도 애호박 전혀 부서지지 않았지. 간을 해가 힘을 주면은 절대 안 부서집니다. 얘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들기름을 한 큰술 넣어줄게요.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애호박은 지 자체에서 열이 나니까 열기로 익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보고 싶거든요. 바로 다 덜 익은 것 같아도 다 익었거든요. 통깨 한 큰술 넣을게요. 그리고 고소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깨소금 한 큰술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슬 섞어주면은 맛있는 애호박 볶음이 완성이 됩니다. 색깔도 아주 이쁘고 맛있어 보이지?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이 애호박 자체가 가성비도 저렴하면서 음식도 맛이 있어요. 깻잎을 5묶음을 샀는데 110장이 나왔습니다. 110장인데 요거를 제가 시간 관계상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했거든요. 깻잎은 다 씻는 방법을 다 아시잖아요. 흐르는 물에다가 묶음을 요렇게 딱 쥐고 요렇게 뒷면으로 요렇게 싹싹 씻어주면 깨끗하게 씻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빼놨습니다. 110장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합니다. 양파 1개랑 당근, 청양고추, 홍고추는 없으면 안 쓰셔도 돼. 이 당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맛있는 깻잎 김치를 담아 볼게요. 깻잎을 바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큰 볼에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큰 볼에다가 설탕을 한 큰술, 2큰술 넣을게요. 항설탕입니다.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이 납니다. 아무래도 설탕이 쓰면 안 좋다 하지만 들어갈 땐 또 들어가줘야 맛있거든요. 설탕 한 큰술에다가 다진 마늘 1개, 2개 정도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2개, 통깨 하나, 2개 넣었습니다. 매실청 5큰술입니다. 멸치액젓 5개. 집에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조청이나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조청을 1개, 조청을 2큰술 넣었습니다. 자, 지금은 진간장은 100ml 정도 넣어줄게요. 100ml, 200ml 컵에 100ml 넣었습니다. 고춧가루는 200ml 컵에 1컵입니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양념을 이렇게 비벼 놓습니다. 양념을 먼저 깨놔야 색깔도 이쁘고 이 고춧가루가 푹 풀어나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야채를 준비하면 됩니다. 양파 1개를 썰어줍니다. 양파는 크기가 크니까 깻잎 김치에는 양파가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반틈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얇게 이렇게 슬라이스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아주 얇게 잘라줍니다. 그래야 깻잎에 딱 달라붙거든요. 너무 좀 굵게 썰으면 이게 도망갑니다. 깻잎은 얇은데 바로 양념에다 바로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당근은 100g입니다. 홍고추 하나, 야채를 전부 다 이렇게 썰어 가지고 이 볼에 넣어 줍니다. 한꺼번에 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비벼 줄게요. 깻잎 이건 딱 식기만 잘 식어나면 하는 거는 금방 하니까 맛도 있고 저장식품으로는 아주 좋고 특히 또 깻잎의 향이 좋잖아요. 이렇게. 야채를 많이 넣어야만이 깻잎이 짜지 않고 야채에서도 또 물이 나오잖아요. 씻을 때 그 대신에 탈탈 털어주고 물기를 쭉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깻잎 김치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깻잎을 2장씩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그래서 제가 큰 볼에다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깻잎 2장을 착착 묻히잖아요. 이렇게 바로 놔놓고 2장씩 그냥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야채를 양념장만 올려주면은 골고루 맛이 이렇게 쓱 깃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장씩 착착 놔가지고 통에다가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그릇도 비릴 일도 없고, 이렇게 자 이렇게 묻혀줍니다. 양념 위에다가 2개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리 바로 양념만 끼얹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또 깻잎을 옆에 놔두고, 요거는 한번 무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한번 해놔면 기본 반찬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적당하게 묻으면서 아래 위로 다 묻게 되죠. 2장씩 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헹궈는 이제 통에 딱 담으시면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담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다 됐네요. 딱 양념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기 조금 남지. 요거는 위에다가 다 덮어 씌워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게 깻잎이 부품하지. 여기에 숨이 죽으면 싹 가라앉아지니까 마지막 남은 양념을 싹 닦아가지고 다 넣어줍니다. 넣어가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 양념이 또 밑으로 배기고 하니까 요렇게 하면은 백열장 딱 양념이 딱 맞아 떨어지네. 요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헬로 미다시 영상 찾아주시가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예,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